한국타이어 테크노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홍승아, 박승민, 김태희 3명이서 조를 이루었고요. 저희 발표 개요는 테크노돔의 간단한 개요와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빔은 적용 배경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를 발표를 하고, 그 이후로 빔 적용이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그다음 테크노돔의 전체적인 평가와 저희 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공사 개요를 보면 여기 설계를 한 사람, 여기 한국타이어에서 그 교육연구 시설을 대전에 짓기로 했고, 그거를 설계를 그 노먼 포스터라는 건축가가 있는 포스터 앤 파트너스에서 그 설계를 좀 맡았고, 그거를 국내에 들어와서 사무건축이라는 곳에서 전환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은 대림산업에서 하게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이미지로 보여주는 이 도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빔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펴보겠는데요. 일단 이 빔을 적용하게 되게 된 이유들이 있게 되는데, 비정형 마감이나 대규모 그 복합 공사들이 되게 많았던 공정이라서, 이게 이 전 발표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냥 사람의 힘으로만 하긴 어려웠기 때문에 그거를 컴퓨터인 빔의 부분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환 설계를 하게 돼서 그 노먼 포스터 쪽에서 했던 설계들을 전환을 하게 됨으로써 그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다고요. 그래서 도면이 모자라게 되고, 거기에 따른 의도도 모자라게 돼서 시공하는 사람들이 설계에 돼 있는 대로 시공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빔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돈도 많이 쓰여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빔을 활용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고, 설계자들과 시공자 그 두 사이의 간격들을 빨리 협의할 수 있게 해주고, 변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구조물들과 그 내부 배치들이 이루어지는 간섭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터 앤 파트너스에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전환 설계를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고, 대림산업에서 이 시공을 위한 빔 모델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팀이 빔 매니저 1명하고 모델러 2명으로 해서 착공하고 난 뒤 2개월 이내에 모든 모델링을 끝냈다고 해요. 그래야 이제 간섭 검토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시공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빔이라는 거를 활용하기 위한 각 프로그램들인데요. 그래서 카티아와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라이노, 그리고 레빗, 그리고 테클라 스트럭처, 나비스워크, 오토캐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카티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나사에서 우주선 개발하려고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었다가, 나중에는 지금의 단계에서는 건축에서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비정형 할 때 되게 효과적이라고 해요. 되게 그 수치적이나 실제 공장에서 공장에서 만들어낼 때 그 라이노에 비해서 되게 정확한 그 점들을, 수치 정보들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 단계로는 이런 크게 4개의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계획 설계 단계에서는 비구조적이고 비수학적으로 그냥 맥스나 마야, 스케치업 정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하고, 그 다음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라이노와 카티아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정형 공면에 대해서 그 방향들, 그리고 좌표들, 그런 것들을 넣게 되고, 재료는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실시 설계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라이노와 카티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외부 마감과 구조, 내부 마감까지 다 하게 되고,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는 테클라 스트럭처라는 것과 카티아, 이 부분들,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모델링들을 나비스워크라는 프로그램으로 다 넘겨서 그 프로그램
나비스 워크에서 전체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테크노돔은 아니고 더 아크라는 건물인데요. 그 건물을 활용했을 때 각 단계 프로그램들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게 그 건축 구조에서 일어나는 그 빔 정보와 기계전기 빔 정보, 그리고 토목 적용의 정보들을 각각 전환을 시켜서 나비스워크에서 통합적으로 그 비교 분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테크노돔은 그런 저런 과정들을 거쳐서 뭐 기숙사에는 내력벽을 이용한 강화 콘크리트를 사용을 하고 이 테크노돔 쪽에서는 내력벽과 철골 구조 그리고 원웨이 빔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위의 공면들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는 찾지를 못했는데 그 빔의 이 간략한 소개로 나와 있는 곳으로는 그 지붕의 철골 구조에 대한 곡률 분석을 검토를 하게 돼서 시뮬레이션으로 검토를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 A 방안과 B 방안에 따른 여러 방안들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최저간을 가지고서 각 구간에 대한 샵도면이나 3D 이미지들을 사용을 해서 디테일한 시공을 할 수 있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서도 그런 비정형적인 모양이 있는 곳이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세부적인 그런 모델링을 통해서 마감재 검토, 간섭 검토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비정형으로 하게 되었을 때 세부적인 모양들이나 형상들을 실제 시공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오차 없게 하기 위한 것인지를 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간섭 검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김태희 양호가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테크노돔 빔 설계의 간섭 검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간섭 검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하면 간섭 검토는 공사 착수 전 시공 시 간섭이 발생할 부분을 미리 검토하여서 이를 통해 시공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부분을 찾고 설계 변경을 실시하여 중복 및 재시공을 방지하여 비용 절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는 BIM 공정관리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인데요. BIM 팀과 시공사 협력업체 CM 발주처가 공정계획 설계 검토 공정협의와 공사에 밀접하게 협력하여서 BIM 설계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간섭 검토는 검토 승인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세적으로 보면 설계 간섭 검토를 통해 간섭을 발견한 다음 재설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도면이 만들어져서 다시 3D 모델링을 하여서 다시 공장 제작용 2D, 3D 도면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다시 공사 착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것은 테크노돔에서 간섭 검토가 적용된 부분입니다. 그림과 같이 그 원형 시설의 연결 부위에 간섭 사항을 발견하여서 이를 통해서 설계를 변경하였는데요. 이렇게 정상적인 과정으로 간섭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BIM 설계의 모순으로 변수가 발생하여서 간섭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에 부재가 미리 제작이 되어버려서 그 변화된 도면으로 맞게 새로 제작한다면 추가 공사비와 공기를 맞출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서 다시 BIM을 활용해서 미리 제작된 부재를 재사용하는 검토가 이루어져서 다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BIM을 활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 주간 또는 월간 단위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는 공사 참여자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진행될 BIM 프로젝트를 위한 노하우 및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테크노돔 프로젝트에서도 물량 산출 보고서 및
주간 공정 자료 등과 같은 업무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는데, 다만 보고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제공 업무가 실제로 현장에서 빔을 운영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수정해 나가는 것 또한 BIM 전문가의 역량입니다. 프로젝트에서 작성된 모든 빔 결과물은 설계 검토, 시공성 검토 등 모든 자료에 활용되는데, 이 자료는 도면과 함께 3D 이미지가 같이 제공되고, 이 자료들은 문제가 생겼을 시에 바로 꺼내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여서 날짜별, 이슈별로 다 저장이 되어서 모든 내역을 찾아볼 수 있게 합니다. 테크노돔 하면 자연 친화적 요소 또한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요. 부지의 선택부터 설계는 물론 시공까지 친환경 가치가 고려되었습니다. 테크노돔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리드라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에서 골드 등급을 받았는데요. 이 리드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인증 제도로 친환경 요소를 평가하는 각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항목마다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은 이제 테크노돔의 리드 주요 평가 항목과 거기에 따른 획득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테크노돔의 리드 인증에서도 이제 빔이 활용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이 부분에 빔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례를 찾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빔은 친환경 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 인증 제도와 관련하여 친환경적인 요소 파악 및 시스템의 적용 효과를 사전에 검증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제시합니다. 더 나아가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에서의 에너지 성능 평가 점수 또한 확인이 가능하여 사전에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의 예비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빔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는 CAD 기반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그 문제점의 첫 번째는 2D 도면을 3D 모델링으로 옮겼을 때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각 건물의 구성 요소의 물성치 입력이 어려워 따로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달리 빔은 건축 정보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빔이 친환경 인증 제도에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먼저 평가 항목의 기준이 되는 먼저 평가 항목의 기준이 될 인증 제도를 선정하고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빔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빔 모델링한 것을 이제 시뮬레이션 도구를 활용하여서 이렇게 일조 분석, 에너지 성능, 소방 설비 성능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통해 나중에는 이제 비교 검토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시뮬레이션 툴에는 일조 분석하는 에코텍, 그리고 에너지 및 설비 성능을 분석하는 에너지 플러스, 기류 분석을 하는 스타시디, 그리고 피난 대피 시 시간에 따른 피난 성능을 분석하는 시뮬렉스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리드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웰드힐스 고등학교 및 지역 캠퍼스 공사에서 빔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각각의 필요한 친환경 분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별도의 모델링과 건축 정보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친환경 평가를 통해 즉각 설계에 반영함을 강조하였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모델링을 한 후 예를 들면 에코텍에서는 시간대별 태양광 유입 등을 확인하여 북쪽의 주요 그슬동인 4개의 동의 간격을 조정하여 간격을 조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었고 광선방 고려를 통해 하지대는 일사차단과 반사방을 통한 실내의 안쪽 조도에 도움을 주며 동지에서는 반사광을 적극 이용하여 글레어 방지에도 도움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 및 절감률을 분석하여 건물 외피 단열 성능 강화, 고효율 유리 사용, 디밍 제어 시스템의 온도 변경 등 기존 모델보다 최대 29%까지 에너지 절감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리드 인증 제도에서는 절감률 및 취득 기능 점수와 국내 기준인 에너지 성능 평가 지표에서의 점수 또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통해 예비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제 끝으로 테크노돔의 빔 설계팀은 빔에 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가치 투자에 대한 조심성이 높아 발전이 더딘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빔 기술자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나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기술 수준 향상을 기대하는 바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 조원들의 느낀 점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 들어 친환경 건축의 가장 큰 이슈인데 빔과 연계하면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고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건축물의 비용 및 품질 관리에 있어서도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활용 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에만 초점이 잡혀 있고 건물 성능 및 에너지 분석 평가에 대한 활용 방법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빔의 적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비정형 쪽을 조사를 했었는데 비정형이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만들기도 어렵고 프로그램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도 그 곡률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걸 되게 디테일하게 시공까지 하게 된다면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빔이라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비정형을 위한 그리고 그 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이해하고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저는 BIM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설계 및 시공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BIM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테크노돔에서도 간섭 검토를 하기 전에 미리 부재가 제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하였는데 간섭 검토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BIM 설계를 통해서 비용 절감하려는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기존 기술자들이 BIM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